빠방하이, 제 채널의 롱폼 영상도 어느덧 250개를 훌쩍 넘겼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추억의 애니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캐릭캐릭 체인지부터 파워퍼프걸, 헤로로까지 추억의 애니 20편의 놀라운 결말들을 모아봤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있으니 궁금한 애니만 골라보셔도 됩니다. 추억의 애니 속 충격 결말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애니도 뒤로 갈수록 뇌절이 심해져서 끝까지 안 본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기는 원작의 매운맛이 더해지면서 미방영이 특히 많았던 시즌인데요. 이런 장면 보면 이해가 된다는. 우린 머나먼 별에서 찾아온 아이돌 침략자, 아이돌 소대 빅방. 여러분 환영해요. 얼른 침략해요. 반쪽짜리 시즌이다 보니 존재감도 미미해서 7기까지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마지막의 결말은 완벽합니다. 거렁별의 침략을 막는 존재인 한별이와 우주를 캐론성으로 데려와 말살하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캐로로. 침략의 걸림돌이 되는 버렁별인들을 모두 말살한다. 바로 반기를 들고 통신을 신청합니다. 총사령관 대신 고대 캐론군의 AI가 응답을 하는데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한별인의 가족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죠. 두고 볼 수 없던 캐로로 바로 그랜드스타로 이동했으니 AI는 배신자가 왜 왔냐며 따집니다. 말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캐로로는 퍼렁별인과 함께 있고 싶다며 울고불고 생떼를 쓰죠. 감동받은 우주도 그랜드스타로 이동. 캐로로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건 이미 자기네가 침략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캐로로 소대 파랑별 침략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그럴듯한데 총사령관이 등장해서 우준의 침략을 보류하는 걸로 마무리되죠. 그 후 다같이 벚꽃놀이를 가는데 한별인의 아빠가 등장하는 걸로 마무리. 결말로 딱 좋은 에피소드였는데요. 여기 대형 떡밥 하나가 등장합니다. 7년 방영할 동안 아무 정보도 없던 아빠가 등장한 것. 특히 한별인의 가족의 7명인 나츠미, 아키, 후유는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데요. 아빠의 이름이 봄을 뜻하는 하루로 추정되면서 사계절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분홍색 모래의 뒷모습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저 사진은 과거일 것이다. 한별이가 강력한 건 아빠가 외계인이라서 그렇다. 떡밥만 무수히 남긴 채 끝났죠. 마지막과 다음으로 방영된 스페셜 에피소드에도 대형 떡밥이 등장합니다. 나 같은 군인이 클론으로 있다면 지구 정복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캐로로. 바로 클론들을 양성합니다. 인도의 캐로로 중사 남았을 때 아메리카의 캐로로 중사. 중국의 캐러라 중사. 곧바로 집은 중국 클론, 인도 클론, 미국 클론 등 3개의 클론들로 난장판이 되죠. 하지만 이 모든 클론들이 모두 한별의 포지션의 집주인에게 당하는 걸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애니판에서는 언급이 안 되었던 캐로로의 클론 설정이 처음 나왔기 때문. 원작에서 캐로로 클론설은 메인 떡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력했던 그 시절의 캐로로를 복제해서 우주 정복병기로 양성했다는 떡밥이죠. 지구의 캐로로도 클론이다. 캐론군 총사령관이 클론일 것이다. 추측이 넘쳐나지만요. 8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애니팬들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애니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원작은 24년째 연재 중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바로 전무. 포만의 가족으로부터 이스타사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도구를 이용해왔으며 어르신을 위해 엑사를 모아왔죠. 나름 전세계의 직원이 10만 명이나 있는 대기업 이스터사. 그런데 맨날 초등학교 학생이랑 싸우고 있는 게 이상했는데요. 사실 이건 킹리적 가심이었죠. 결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말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스터사를 빼앗은 전무가 자기 친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 손자를 제대로 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회장자 자리에 앉히고 제왕학을 가르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리는 꿈을 잃어버려서 마음의 알이 엠브리오가 되어 떠났고요. 누리는 이런 상황은 모르고 예쁜 돌 모으는 게 취미라 엠브리오를 찾아다닌 거고요. 이스터사 직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리의 수집품을 위해 목숨 걸고 엑사를 모으고 엠브리오를 찾아왔다는 것. 와? 무려 백부작 대장정의 반전이 전해용이라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결말. 하지만 진짜 결말은 따로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전해용 이외에 최종 결말이 나오죠. 수많은 애니에서처럼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아무는 괜찮은 척했지만 충격을 받고 의기소침해지는데요. 곧 초등학교 졸업인데 변화가 두렵고 자기만 정체된 것 같다며 1화 때의 자신감 없는 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이아를 제외한 소 캐릭터 란, 미키, 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이아는 사라진 셋을 찾기 위해 별의 길을 갈 것을 제안하죠. 별의 길은 빛이 통과하는 비밀 통로로 다른 시대,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가능한데 이 길의 끝에는 아레요람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아레요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소알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라진 소
캐릭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는 아레요람으로 가는 도중 과거, 현재,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루를 발견하는데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토마와 작별 인사를 하며 사라지죠. 맴짓. 마찬가지로 슬퍼하는 아무에게 다이아는 얘기합니다. 수호 캐릭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레요람으로 가는 것이며 깨지고 다시 태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결국 아레요람에서 3명의 수호 캐릭터와 재회하죠. 짧은 여행 끝에 현재로 돌아온 아무. 아직 깨어있지 않은 수호알 4개를 발견하며 마무리. 이 결말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마가 떠난 상황에서 방황하던 아무가 중학교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으며 새 시작을 할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어른이 되어 수호 캐릭터가 안 보인다고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의미하죠. 저 같은 어른들한테도 꿈을 잃지 말라고 하는 갬동 결말입니다. 3기가 오리지널 스토리로 종영해버린 탓에 원작의 결말을 담지 못했는데요. 애니로 보지 못해 아쉽네요. 짱구처럼 천년만년 방영할 것 같았던 아따맘마. 갑작스러운 방영 종료에 많은 덕후들의 쿠쿠가 산산조각 났죠. 초반에는 시청률 17%까지 찍으며 제2의 사자의 산, 짱구는 못 말려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후반에는 시청률 고전을 겪으며 갑작스레 종영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청률 고전도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 방영 애니가 겪던 문제였고요. 더 큰 문제는 소재 고갈. 방영 종료 시점이 2016년인데 원작 연재는 2012년에 종료됐으니 사실상 종영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일부 지방방송국은 마지막 회 방영조차 안 한 채로 끝나버렸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종영에 각종 괴담이 떠돌게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괴담. 그도 그럴 것이 만화책의 마지막 회는 기존과 달리 매우 독특합니다. 언제와 같이 평화로운 하루, 아리와 동동이 그리고 아줌마들까지 하늘을 쳐다보며 깜짝 놀랍니다. 하늘에 엄마가 날아다니고 있던 거죠. 엄마는 아주 갑작스럽지만 이별이라며 인생사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노래를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응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늘을 날아 집에 도착하고 아빠는 언제부터 날 수 있게 된 거냐며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기존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마지막 회의 전개는 상당히 이질적인데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라는 썰이 많았습니다. 괴담은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연재 종료 후에도 짤막한 네컷 만화는 SNS에 계속 업로드했기 때문이죠. 그냥 마지막 회답게 색다른 방식으로 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말인지 몰랐는데요. 독특하긴 하네요. 여초, 여중, 여고 테크를 거쳐 전문대를 갓 졸업하고 꽃달의 유치원에 취직한 선생님. 그렇게 그녀의 순환은 시작됩니다. 미소한테 그 흔한 인사도 못 받아보고 맨날 당하는데요. 덕분에 유치원 그만둘 결심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미소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테니스부 코치와 만나게 되고 모쏠에서 탈출. 겨우 22살인 선생님은 코치와 결혼하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분이 결혼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당근을 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당근 쳐돌이 시댁맘에 들려 미친듯이 먹어대죠. 이처럼 애니에서의 비중은 미소와 맞먹는 선생님. 원작에서는 1권 이후에는 거의 등장도 하지 않는 거 아셨나요? 하지만 애니에서는 결말 역시 선생님 위주로 흘러갑니다. 대망의 마지막 회에서 결국 프로포즈를 받은 선생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각 마을을 돌아다니던 아이들. 이방현분에 등장했던 박사님을 또 만나는데요. 이번엔 타임머신까지 개발했다는. 아이들은 쿨하게 박사님을 밀쳐버리고 10년 후 미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10년 후 꽃달의 유치원. 하지만 꽃달의 유치원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필 오늘이 유치원 철거 날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유치원을 철거하려는 사람이 코치란 사실. 그리고 코치의 옆자리엔 선생님이 아닌 부잣집 딸 양지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유치원을 철거하고 신혼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철거를 막아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기로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상황은 선생님이 반지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는데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프로포즈를 거절한 거죠. 하지만 아이들의 가진 노력 끝에 반지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혼에 꼬린. 미래가 바뀌었는지 궁금했던 미소와 야옹이는 다시 미래로 가는데요. 다행히도 꽃달의 유치원은 그 자리 그대로. 그리고 선생님 커플은 7남매의 부모가 되죠. 마지막으로 미소. 얼굴, 성격은 그대로의 키만 큰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말은 몰랐었는데 참 훈훈하게 끝났네요. 완벽한 엔딩과 함께 추억 속에 있던 라떼애니 달빛천사. 2015년 작가가 후일담을 그린 별의 반지에 키스를 해라는 공식 동인지를 발매하는데요. 제목의 키스는 꼭 KISS, 철자 틀리지 말고 영어로 써주셔야 합니다.
왠지 모를 싸이 갬성. 주된 줄거리는 3년 후 16세 가수가 된 루나와 인간이 된 타토 그리고 H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H의 후일담이 흥미롭습니다. H는 알고 보니 에시리스라는 이름의 천사였고 H로서의 삶은 인간으로 산 여러 번의 인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상과는 달리 H로 산 삶의 기억은 잊히지 않고 마음마저 인간은 H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덕을 많이 쌓아서 견습천사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연. 작가님의 H사랑. 나머지는 다들 기대하는 루나와 타토가 꽁냥꽁냥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결혼에 꼴이 납니다. 이때 천사 H가 벚꽃을 뿌리며 결혼을 축복하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 동인지란 원작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2차 창작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네무라 작가는 독특하게 자신의 작품을 동인지로 내죠. 작품의 특징이 있다면 수위가 장난 없다는 거. 그래도 루나는 미성년자라 그런지 전체 이용가로 냈는데요. 성인인 멜로니아 이즈미의 동인지는 가차없이 19금. 원작 봤을 때와는 비교 안 될 정도의 동심 폭발을 경험할 수 있으니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인생의 달빛 천사는 애니메이션만 있는 걸로. 왜 바닐라는 안 보여주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닐라의 근황. 여왕으로서 마계를 훌륭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왕이요? 여왕은 쇼콜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작에서는 바닐라가 여왕이 됐죠. 다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행복하게 끝난 애니와 달리 원작은 완전 매운맛. 결말에 죄다 죽어나가죠. 우리의 로빈 선생님, 글라스의 검은 벼락 공격이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하고요. 캔디 여왕 역시 전쟁 중에 희생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애니에선 막판에 잠깐 등장했던 엄마, 역시나 글라스와의 전투로 세상을 떠나죠. 글라스요? 애니에서는 열린 결말로 살아남았지만 원작에서는 시나몬과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놀라긴 이릅니다. 진짜 매운맛은 설정에 있다는 것. 애니에서는 남남으로 나왔던 쇼콜라와 글라스, 사실은 부녀지간이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여왕의 후보자였던 캔디 여왕과 쇼콜라의 엄마 시나몬, 이 둘은 긴 싸움으로 혼란스러워진 마계를 안정시키기로 마음먹는데요. 캔디는 호아이옴의 여왕이, 시나몬은 오글의 여왕이 되어 협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글의 세계로 떠난 시나몬은 글라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쇼콜라. 하지만 오글의 세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몬은 오글과의 전투 중에 실종되는데요. 알고 보니 저주에 걸려 고양이가 되고 만 거죠. 여기서 궁금증. 피에르가 어둠의 왕자이니 글라스의 아들인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이 남매 사이? 실제로 이 설정은 원작 메인 떡밥 중 하나였습니다. 쇼콜라가 남매라서 끌린 게 아닐까 고민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아닌 걸로 결론 나죠. 아빠랑 딸이 싸운다? 서로 좋아하는 둘이 남매가 아닐까 고민한다? 아동용 애니에 나오긴 애매하다 보니 아예 남남으로 바꾼 겁니다. 온갖 떡밥을 없애버리고 단순한 마법소녀물로 바꿔버렸죠. 하나 변함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장면. 동심 파괴 수준의 비주얼에 장식일 거다, 눈일 거다, 별의별 썰이 다 돌아다녔는데요. 보면 원작도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작가의 작화 특징인 것 같네요. 그래도 좀 작게 그리지. 언제 봐도 놀랍네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조용히 잊혀진 아따아따. 일본에서는 계속 연재 중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라 얘가 담비 그리고 영웅이. 네, 작가님은 계속해서 영웅이와 담비의 성장 과정을 만화로 그려냈습니다. 먼저 2009년 발매된 귀여울 때가 지나가면 충격과 공포의 신작으로 성장기와 고등학생 시절의 담비와 영웅이의 모습을 그려냈고요. 20대 성인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 20살이 넘었지만 어른이 된 아이들의 방황과 성장을 담은 언젠가 어른이 될까. 2016년 발매한 영웅이와 담비의 구직 스토리인 아따아따 취직할 수 있을까까지 많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조금 충격이라는 것. 먼저 영웅이. 유년기의 영웅이는 엄마만 찾는 응석쟁이였잖아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반항도 심해지고 소심해져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래도 넘쳤던 식욕은 사춘기가 되면서 대폭발. 피자, 치킨, 스테이크 등 많은 음식들을 8인분까지 먹어치우죠. 그래서 항상 외식은 뷔페로 향했다는. 사춘기가 되어서는 엄마와의 외출을 부끄러워하고 허구한 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쁜데요. 학식을 먹는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 방과 후에 간식도 사먹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 공부도 등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성인이 되어서는 고집도 세고 과묵해서 그런지 가족들과 영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는.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일을 돕기는 했지만 크게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이후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알바로 연명만 했다는.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담비. 의외로 담비는 영웅이보다는 무난한 성장기를 거칩니다. 혼자 공부도 잘하고요. 운동도 무난무난. 이대로라면 어긋나는 일 없이 반듯하게 잘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갑자기 고등학교를 그만둔다는 담비. 마의 중이를 잘 견뎌냈지만 극심하게 찾아온 고이병. 댄서가 되고 싶다고 자퇴를 한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담비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클래식 무용을 배웠습니다. 이후에도 꿈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클래식 무용을 하다가 점점 힙합 댄스에 빠지게 되죠. 급기야 고2쯤에는 잘하던 공부도 내팽개치며 댄스를 직업으로 삼겠다고 자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된다. 엄마는 담비에게 언젠가는 사회인이 되어 일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게 될 텐데 학력을 물을 때마다 중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며 담비를 설득하죠. 다행히 고등학교는 졸업하기로 했습니다만 다니던 일반고는 그대로 차퇴, 특수고등학교로 전학을 하죠. 그러고는 대뜸 엄마에게 비싼 댄스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비싼 레슨을 받게 되면 시간도 무제한이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연습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담비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안도하는 엄마와 아빠. 그렇게 매일같이 댄스 연습과 공부를 함께하며 고등학교를 무난히 졸업합니다. 졸업 이후에는 댄스 스쿨의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뮤지컬 주연을 하여 연예계 데뷔를 하고 싶었던 담비.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오디션과 면접을 봅니다. 결과는 탈락.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으니 쓰라린 실패를 뒤로한 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죠. 이후 마음을 다잡고 정규직 면접을 보기 시작. 수많은 불합격 끝에 회사 취직에 성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열심히 해서 영업 실적도 내고 성공하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만 금방 짜게 식었습니다. 얼마 안가 퇴사 후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심.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마무리. 결국 영웅이나 담비나 엄청나게 방황하며 속만 썩이다가 취직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는데요. 2편까지는 애들이 어리니 긍정적 리뷰가 많았지만 갈수록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 자식 소재로 책 그만 팔아먹고 가정교육을 해라. 책 리뷰 창에는 악플이 가득하다는. 현재는 각각 35세, 34세로 추정되는데요. 씁쓸하긴 하지만 철들어 인생 역전한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너에게 닿기를 검색했을 때 뜨는 연관 검색어 답답네. 성질 급한 한국인들에게는 영 맞지 않는 서타일이죠. 총 2개 애니메이션에도 달랑말랑 밀당만 엄청 하다가 끝났습니다. 결말은 이렇습니다. 축제 때 고백에 성공한 카즈하야. 마지막 회가 돼서야 겨우 사귀는데 성공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고 라이벌 쿠루미도 마음을 접으면서 공식 커플이 됐죠. 이때도 내가 자격 있는 걸까 자학하는 주인공들. 또 헤어질까 조마조마했습니다만 대망의 첫 데이트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답답하게 주지 못했던 크리스마스 선물과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주고 두근두근 포옹하는 걸로 마무리. 이게 결말로는 괜찮은 마무리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진짜 네 값대로 너에게 닿자마자 끝나버렸습니다. 2기까지는 겨우 원작 11권까지의 내용. 이 뒤로 무려 19권이 더 있는데요. 애니에서는 뽀뽀 한 번 안 했지만 원작에서는 꽤나 과감합니다. 이런 장면, 특히 결말은 완벽 그 잡채이죠. 먼저 사와코는 원래 장래희망이 없어서 고향에서 바로 취업하려 했습니다. 카즈하야와 같은 지방대 입시를 준비해왔죠. 하지만 교사라는 꿈이 생겨 홋카이도에 있는 교대 입시 준비를 시작. 합격에 성공했죠. 다음은 카즈하야.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꿈을 선택. 사와코와 같은 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사와코가 교대를 선택하면서 갈라지고 야구부의 경험을 살려 고향 대학교에 합격하죠. 멀어진 두 사람. 그래도 꽁냥꽁냥 장거리 연애를 이어갑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그 장면도 드디어 나왔죠. 이거 보세요. 대학생이 된 카즈하야의 자취방에 놀러간 사와코. 시간이 늦었으니 사와코를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가기 싫다는 사와코. 이때 카즈하야가 강력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사와코의 한마디. 와? 이렇게 꽁냥꽁냥 저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결국 첫날 밤을 보냅니다. 더 가까워진 두 사람. 애정 표현도 더 과감해졌는데요. 마지막엔 지난날을 회상하며 행복해하는 걸로 마무리. 고구마로 답답했던 팬들에게 주는 사이다 엔딩이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다른 애들도 해피엔딩입니다. 먼저 류. 야구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치즈루에게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죠. 치즈루는 긴 류 입덕 부정기를 거쳐 결국 사귀기로 하는데요. 고향에 남아 류의 라면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돌아오면 야구부만큼 아이를 낳기로 했다고. 다음은 아야네. 켄토가 엄청나게 들이대서 잠깐 사귀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도쿄 쪽 대학에 합격하고 켄토는 지방대에 합격하면서 깨끗하게 헤어집니다. 사실 아야네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핀. 용기 내서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죠. 핀이 아야네를 좋아했는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선생님이다 보니 러브라인 형성은 안 됐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위치에서 많은 아이들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면서 사실상 찐 히어로라는. 마지막으로 쿠루미. 초반부에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했지만 카즈하야와 사와코의 러브라인이 확정되면서 동기 수준의 분량으로 전락했는데요. 막판에는 교대 진학을 목표로 하던 사와코를 도와주며 분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결국 같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죠. 여기까지가 너에게 닿기를 원작의
마지막에 결말. 하지만 그냥 끝내긴 아쉬웠는지 외전이 나왔으니 너에게 닿기를 운명의 사람. 심지어 주인공은 쿠루미라는 같은 대학교에 간 쿠루미와 사와코의 이야기가 담긴 외전인데요.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쿠루미의 속마음과 새로운 러브라인도 볼 수 있어서 꿀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뒤에서 사와코를 괴롭혔지만 자신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준 사와코를 사실은 좋아했던 쿠루미. 대학교에 와서는 완전 절친이 돼서 매일같이 붙어다닙니다. 그리고 뉴페이스가 등장했으니 사와코의 사촌오빠 에이지, 카즈하야를 쏙 빼닮은 이 녀석은 카즈하야 외모에 능글맞음 3스푼, 상남자 10스푼을 넣은 캐릭터인데요. 꽈팅에서 곤란해하는 두 사람을 도와주면서 첫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쿠루미와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철벽도 쳤다가 설렜다가 꽁냥꽁냥하는 스토리죠. 주인공들 대학생활 보는 재미도 있고 풋풋한 고딩들 사랑보다는 화끈한 맛도 있어서 꿀잼인데요. 노다 팬이라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외전 완전 칭찬해. 1기의 결말, 두 번의 무승부 끝에 딸기와 프랑스와의 1대1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결국 딸기의 승리. 그렇게 2년간 파리 유학을 다녀오고 2기가 시작됩니다. 2기에서는 앙리의 마리즈 가든 프로젝트에 참석한 딸기팀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주된 스토리인데요. 대성공 후 영국 마리즈 가든 프로젝트를 기약하며 마무리. 그리고 모두가 탄식을 내뱉었던 마지막 키스씬. 풀숲에 가려서 눈만 보여주고 끝나죠. 이게 우리가 아는 꿈빛 파티시의 결말. 하지만 원작 결말은 아예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아주 틈만 나면 키스. 와우! 꿈빛 파티시의 원작도 달빛 천사급은 아니지만 매운맛입니다. 도아는 결혼 후 가게를 물려받고요. 요진이는 파리에서 엄마와 함께 브라이덜 살롱을 운영하고 딸기와 가온이는 봉주르 딸기라는 가게를 개업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하던 그때 스위트 요정들이 마리와 가온이를 세인트 마리 학교로 순간이동시킵니다. 거기에 가족은 물론이고 앙리, 이사님 등 모두가 참석. 반갑긴 한데 이상해서 물어보니 네 결혼식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일 끝나고 야밤에 난데없이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 힐링 포인트는 설탕 반지. 많은 덕들이 쿠쿠를 부여잡았죠. 뭐 여기까진 괜찮은데 마리 선배의 스토리는 진심 충격입니다. 잘 나가던 가문이 갑자기 기울어서 프랑스 패션회사 사장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마리. 이 예비 부부는 앙리에게 가서 결혼식 초대를 합니다. 그의 반응은 기대된다. 그리고 축하 케이크까지. 결혼식 당일까지 가만히 있는 앙리. 결국 마리가 먼저 앙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앙리는 그제서야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사탕 반지를 선물. 아니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탕 반지를 좋아해? 응? 둘이 이어지긴 했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그랑프리 준결승 때 몰래카메라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역시 꿈파 메인 빌런은 앙리 선생님이네요. 마지막 회는 옥티를 돌려줘 에피소드. 버블에 아끼던 문어인형 옥티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다는. 내용 자체도 마지막 회와는 거리가 아주 멀죠. 하지만 팬들이 찐 마지막 회로 인정하는 에피소드는 따로 있습니다. 타운스빌 뮤지컬 에피소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삭막한 분위기로 시작한 이 에피소드.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 지금까지 등장했던 빌런들이 총출동해서 타운스빌을 초토화시키고 있죠. 오늘따라 맥을 못 추는 우리의 파워퍼프걸.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마침 비가 오고 현타가 세게 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저 남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들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비치죠. 그때 파워퍼프걸의 바람을 듣고 요정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에게 주면 평화를 되찾아준다고 딜을 하죠. 평범한 삶을 꿈꾸던 파워퍼프걸은 잠시 고민한 뒤 요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날 따르면 편히 살 수 있어요. 네, 요정은 애초에 평화 따윈 관심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파워퍼프걸들은 평범한 아이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마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동. 다시 시작하자 도시를 위해. 파워를 잃은 상태였지만 치열한 결투 끝에 요정을 물리쳤죠. 어두웠던 타운스빌은 다시금 빛을 되찾고 악당들도 시민들도 다같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의 방영 이후 시즌 피날레 아니냐며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원래는 10분 분량이었던 에피소드 2편은 무려 20분이나 됐고요. 수상하리만큼 진심인 뮤지컬 더빙. 파워퍼프걸의 장난기 뺀 진지한 모습, 집단, 개인,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전개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스토리 진행 방식이었죠. 뭐 다행히 해프닝 정도로 끝났지만요. 머지않아 미방영됩니다. 종교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몇몇의 장면들이 공격을 받았고요. 포켓몬스터 폴리건 사건과 비슷한 성광이 하초간 이어진 게 한몫했습니다. 간질과 발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여러 이유로 장면 삭제가 아니라 방영 금지를 때렸죠. 여러모로 레전드 에피소드인데 방영 금지라니 아쉽네요.
유명한 애니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괴담. 도라에몽은 딱 봐도 괴담급의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런지 그닥 충격적인 괴담은 많지 않은데요. 대신 결말 관련 도시전설이 많습니다. 모든 건 진구의 상상썰도 당연히 있고요. 도라에몽의 발명자가 노진구라는 썰도 있지만 결론은 모두 다 페이크.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후지오 작가님이 직접 도라에몽은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며 해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작가님이 연재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최종화는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최종화 에피소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여러 잡지에서 연재되던 도라에몽 특성상 어른들의 사정으로 연재를 잠시 끊고 가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화 개념으로 제작된 에피소드가 안녕 도라에몽이죠. 어느 날 도라에몽이 갑자기 미래로 떠나야 한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내 방은 눈물바다가 되는데요. 도라에몽 역시 자기 없이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당할 진구가 걱정될 뿐이죠. 부모님은 우울해 있는 진구를 위로하며 어른스럽게 보내주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진구 역시 도라에몽이 편하게 떠날 수 있게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 날 밤 산책을 나온 진구와 도라에몽.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도라에몽이 잠시 도망간 사이 빌런 퉁퉁이가 등장하죠. 당황한 진구는 도라에몽을 부르려다가 자신의 힘으로 퉁퉁이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덤빕니다. 결국은 진구의 승리. 도라에몽 없이 처음으로 퉁퉁이를 이긴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도라에몽이 없어진 방 안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진구의 모습으로 마무리. 어렸을 때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린 기억이 있는 원탁 감동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닌가 봅니다. 이 완결판을 내놓자 항의가 빗발쳐서 바로 다음에 돌아온 도라에몽 편이 연재됐죠. 이러다가 손자의 아들까지 덕질하는 4대 덕질 애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시절 추억의 작품들 특징.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 짜자잔. 이게 레미의 결말.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도레미 일행의 졸업식 날.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전습마녀가 되어 온갖 시험에 좌절도 해보고 새 친구를 만나 싸우기도 하고 마법당에서의 경험과 하나와의 잊지 못할 추억도 새겼죠. いってらっしゃい。それじゃあ小学生最後の行ってきます。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흘러갈까요? 이내 졸업식이 시작되고 레미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때 마조리카의 등장과 함께 시간이 잠시 멈춰버리고 マジョリカ。ドレミは魔法道じゃ。卒業式に出たくないと立てこもっておる。 친구들은 레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마법당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재회를 한 레미와 친구들. みんなと一緒にいられないなら私卒業式なんか出ない。 아무리 설득해도 레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과 레미의 끈끈한 우정은 한 번 더 감동 타임. 시간이 흘러 졸업식의 끝이 나고 하나와의 작별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あ、それからおやつの前にはちゃんと手を洗ってさよならは言わないよ。 하나는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문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레미와 아이들의 힘찬 발걸음으로 마무리. 1기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견습마녀로서의 성장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렸다면 2기는 하나를 만나면서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3기는 새로운 견습마녀인 모모코와 함께 파티시에를 하며 또 다른 성장을, 4기는 이 모든 것을 끝마치며 졸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이후 엔딩 크레딧에 보이는 중학생이 된 도레미 일행의 모습.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이죠. 완벽한 기승전결.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냐고요? 아니요. 도레미 일행의 중딩, 고딩, 성인 이야기는 꾸준히 소설로 나왔다는 사실. 짜자잔. 선생님이 된 레미의 근황입니다. 꼬마 마법사 레미의 후일담은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이건 꼬마 마법사 레미의 근황입니다.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네,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레미 20주년을 맞아 개봉한 꼬마 마법사 레미 견습 마법사를 찾아서는 기존 시리즈와 연결된 작품이 아닌 극중극의 이야기인데요. 사는 곳도 자라온 환경도 나이도 전혀 몰랐던 3명의 여성이 오직 레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억 낭낭한 게 작품성도 좋아 평가가 좋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진짜 근황은 이렇습니다. 짜자잔. 메이, 사랑이, 보라, 모모, 그리고 도레미. 이 이야기는 소설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주인공 도레미. 중학교 2학년이 된 레미는 땡구에게 러브레터로 고백을 하는데요. 땡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답장이 늦어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류만 남긴 채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두 사람. 땡구는 뒤늦게나마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출전하면 고백하겠다라는 답장을 하고, 답장을 받은 레미는 땡구의 축구부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 전국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얻어 레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 레미는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해 1년 재수 후 모교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범생 메이는 고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바이올린을 연습해 국제 콩쿨에서 우승, 파리의 음악대학에 입학하며 유학생활을 결정하죠. 이후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였던 영호와 23살 나이에 결혼에 꼬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터프한 걸크러쉬 사랑이는 어릴 적 운동 능력을 살려 육상부에 가입, 올림픽 심사회 대회에서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모두에게 선망받는 육상 유망주가 되었죠.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세계 제1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중학교 3학년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는데요. 알고 보니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어 아버지의 친가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모모는 중학생 시절을 해외에서 보낸 뒤 고등학생이 될 무렵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 제과 공부를 시작. 부모님의 이혼으로 주춤했지만 파리의 제과학교로 유학생활을 떠나고 유명한 파티시에가 됐습니다. 와? 주인공들의 미래를 보니 너무 현실적이라 괜히 짠하네요. 국민 대부분이 알아도 결말은 모르는 애니. 그 대표작이 아기 공룡 둘리이죠. 뭐? 둘리가 공장 노동자라 손가락이 잘려서 초능력을 못 쓴다. 도우너는 비열한 사기꾼이 돼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 또치는 스스로 동물원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다. 띠동이는 건달이 되고 마이콜은 나이트 가수가 되고 독일동은 도우너한테 사기당한 충격으로 저세상행. 공룡 둘리의 결말이 유명하지만요, 이건 다른 작가가 쓴 2차 창작으로 정식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짜자잔. 둘리의 진짜 결말은 이렇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사고치는 둘리일행. 난리라던 중 어디서 밥통이 날라옵니다. 도우너 아빠 등장. 오자마자 등짝 스매싱 제대로 날리는데요. 바로 도우너를 우주로 데려가려 하는 도우너 아빠. 이때 고길동이 둘리 또치도 데려가서 고향에 내려주라고 부탁하고 눈물에 이별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희동이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요. 고길동은 스트레스가 없으니 살이 디룩디룩 쪘습니다만 둘리 재등장. 돌아갈 집이 없으니 받아달라며 우는 걸로 마무리. 빌드업 없이 갑자기 산산이 흩어지는 게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이 정도면 열린 결말에 나쁘지 않은 마무리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동심을 깨트렸던 후속작이 나왔으니 베이비사우루스 돌리. 내용이 정말 충격입니다. 둘리는 고길동이 다니던 회사에 취직했지만 삶에 찌들었고요. 고길동은 노인이 되어 머리가 벗겨지고 둘리가 벌어온 돈으로 살고 있고요. 마이콜은 꿈을 졌고 동네 슈퍼 운영. 또치는 아프리카에 돌아갔지만 맹수에게 쫓기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우너만 별의 영웅이 돼서 떵떵대며 잘 살죠. 문제는 얘네들의 2세들. 둘리의 아들, 딸 돌리와 울리, 또치의 딸 꼬치, 도우너의 아들 호도그. 이 넷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요. 둘리랑 고길동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당하기만 하고 둘이 캐바레 가는 장면도 나와서 평가도 좋지 않았죠. 엔딩은 더 충격. 돌리와 울리의 장난으로 염소가 된 둘리가 페인트를 뒤집어쓰고 사경을 헤매는데 조금이라도 행복했던 시절로 보내주자며 호도그가 둘리를 과거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둘리는 되돌아오지 못하고 울리는 아빠를 잃어버리는 걸로 마무리. 막판에 고길동이 속마음으로 그놈 속 시원히 잘 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라스트팡을 날렸죠. 둘리에서 축소된 블랙 코미디 성향을 살풀이한 작품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때 작가님이 많이 힘든 시절이라 이런 작품을 쓰게 된 거라고, 공식 속편이 아니라 외전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못 본 척 할 테니 공식 후속작 내주십시오. 성공적인 애니화. 역시 다다다만한 작품이 없죠. 먼저 캐릭터들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우주는 원작에서 한없이 친친친의 쿨데레라면 애니판에서는 서해탄 100스푼 정도 넣어줬고요. 예나도 귀여움은 패시브에 쿨한 성격이 부각돼서 더 매력적이라는. 소미, 다민 선생님, 초롱이도 비중 급상승해 나파나파단 귤 선생님 같은 매력적인 감초들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애니판이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군더더기 없는 결말 덕분이죠. 원작과 애니판 결말은 많이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먼저 애니판 결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잘 다녀와. 제목부터 감동이죠. 바바와 루다와의 이별의 준비를 하는 우주와 예나. 마지막으로 서로 껴안으며 작별의 시간을 보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하지만 예나는 웃으며 잘 다녀와라고 얘기하고, 루다 역시 기쁘게 우주선에 탑승하죠. 그렇게 시공의 균열로 향한 우주선. 나파나파다는 우여곡절 끝에 바바와 루다를 부모님께 전송해주고 자기들도 원래별로 돌아갑니다. 우주와 예나 그리고 친구들은 교실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걸로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그 후 엔딩곡이 나오는 동안 후일담이 펼쳐지는데요. 우주 아빠, 예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오고 예나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덧 미래. 성인이 된 우주와 예나가 신혼집을 차린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루다와 쏙 닮은 딸 미리도 나왔죠. 그때 등장한 바바와 어른이 된 루다.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 다시 봐도 울컥. 떡밥은 모두 회수하고 여운까지 남긴 완벽한 결말이죠. 원작 결말
말은 살짝 다릅니다. 취향이지만 이쪽이 더 과감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애니와는 달리 전화까지 하는 예나, 과감하게 키스씬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이후 결혼에 꼴인 세월이 흘러 딸 미리를 낳죠. 애니판보다는 훌쩍 성장한 모습인데요. 어른이 된 미리가 루다와 마주하는 걸로 마무리. 갑자기 이 둘이 먹니?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장면도 알고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건 결말로 이야기인 신다다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스토리는 다음 순위에서 마저 설명할게요. 채널 고정. 애니는 2기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지만요, 원작은 2편인 신다다다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면이 애틋한 이유, 루다는 미리를 기억하지만 미리는 기억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죠. 신다다다는 이 둘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때는 2년 전, 미리는 시공의 균열에 빨려 들어가 오토별에 도착합니다. 별의 규정상 지구인을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 그대로 체포당할 위기. 이때 루다가 구해주죠. 자신도 어렸을 때 시공의 균열에 빨려 들어갔고 지구 사람들이 돌봐준 기억이 있다며 직접 돌려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바바는 결혼해서 8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신혼이라 못 돌아다니니까 발형제 중 7째인 미니냥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바바가 개발한 UFO를 타고 여행을 시작. 가는 도중 해적을 만나 엄청 고생하고요. 모든 게 암컷인 신기한 별, 온통 휴양지뿐인 휴양별, 나파나파단의 고향인 샤라크별, 여러 별을 거쳐 반년 가까이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지구로 도착했으니 지구의 시간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구에 온 루다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립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우주와 예나, 이 세 사람은 눈물겨운 상봉을 하죠. 루다도 시공의 균열이 열려야만 돌아갈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지구 생활을 즐기기로 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두 사람. 어느덧 시공의 균열이 다시 열리고 돌아가야 할 시간. 루다는 여기 남겠다고 결심합니다만 미리는 마지막 키스와 함께 루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균열의 파동으로 모든 기억을 잃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극적으로 다시 마주한 겁니다. 루다는 미리를 마주보며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미리는 기억을 되찾고 루다의 품에 안기는 걸로 마무리. 조금 뇌저린 감이 있지만요, 1편과 이어지는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저는 애니 결말이 더 마음에 드네요. 슬램덩크의 결말은 전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우승이 최종 목표인 스포츠 애니가 전국대회 결승전도 아닌 산왕전에서 마무리하다니, 대진표에서 지학고의 마성지 등 다른 라이벌에 대한 떡밥도 던져진 상태라 더 충격이었죠. 후일담은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3회전은 우승도 아니고 패배라고. 와? 많은 팬들이 2부를 손꼽아 기다렸지만요, 결국 속편은 나오지 않았죠. 원래 2부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작가가 차기작하려고 멈춘 것이다 등 소문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작가 피셜, 우승을 하는 뻔한 결말을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는 있었지만 작가가 작품을 끝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세기를 박았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램덩크가 시작부터 스포츠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농구부라는 동아리 활동을 곁들인 코믹물에 더 가까웠죠. 그렇다 보니 주제도 일반 스포츠 만화와는 다릅니다. 우승이라는 결과보다는 진행하는 과정,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에 중점을 뒀죠. 주제의식이 확실하다 보니 모든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묘사됐는데요, 이성에게만 관심 있던 강백호가 농구에 모든 걸 쏟아붓는 장면, 패스 따윈 안 하던 서태웅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정한 장면, 제자를 잃고 온화해진 안 선생님이 다시 승부사기질을 뽐내는 장면 등 모든 캐릭터가 성장하며 막판은 포텐이 폭발합니다. 강백호의 이름에도 결말에 대한 복선이 있습니다. 원작 이름인 사쿠라기 하나마치, 성인 사쿠라기는 벚꽃나무, 하나마치는 가부키 용어로 무대 좌측 배우들의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배우들이 연기가 끝나고 여기서 꽃을 받죠. 강백호의 이름은 벚꽃처럼 청춘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퇴장한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청춘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장식한 강백호가 자신을 불사르며 마무리한 거죠. 작가님 역시 대진표를 짤 때쯤 이미 산왕전으로 마무리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강의 적들로 구성했고 모든 캐릭터들이 성장해서 서사상 완벽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춘의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으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결말까지 예술이네요. 본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결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전설의 애니. 물론 결말이 있긴 합니다. 위태위태하던 시리즈를 공중분해시킨 캐릭터 클로이의 등장 때문이죠. 덕분에 시즌 10은 수많은 욕을 먹으며 시청률 바닥을 찍다가 불명예 퇴장합니다. 결말이요? 둘의 우정을 강조하는 설정 붕괴로 라스트팡을 찍었습니다. 아니, 주인공이 클로이냐고. Anyway, 결말은 이렇게 결말 같지 않게 끝났지만요, 많은 장기 방영 애니가 그렇듯 찐 결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속으로. 여기는 미래의 딤스데이, 폭주한 비키
비키가 말을 넘어 지구를 정복한 미래입니다. 모든 문제는 과거의 티미가 빈 소원에서 시작. 히어로가 된 미래의 티미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의 티미여 역시나 비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텐 코스모와 완다가 있다며 의기양양한 티미. 이때 완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되면 수호천사가 사라지고 우리와의 추억도 모두 잊을 거라고. 그럼 영원히 나이 들지 않으면 되겠네. 마법의 리모컨으로 TV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 리모컨이 현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비키의 계략으로 리모컨을 뺏기고 부모님한테 혼만 나죠. 열받은 티미는 부모님한테 쪽지를 남기고 TV에서 영원히 살기로 합니다. 문제는 비키도 TV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 온갖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변신해서 쫓고 쫓기고 난리가 나죠. 그 사이 현실 세계 부모님은 그제서야 비키가 모든 문제의 중심임을 깨닫고 티미를 애타게 찾습니다. 그때 미래의 티미와 함께 비키를 물리치고 현실로 돌아오죠. 물론 비키는 참교육당했고요. 하지만 비키가 사라지면 티미가 행복해지는 상황. 이건 수호천사들과도 이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리모컨으로 모든 일을 과거로 돌리고 수호천사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부모님도 다시 예전처럼 무관심해지고 비키도 되돌아왔다는. 티미는 수호천사를 잊지 않기 위해 부모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타임캡슐에 추억을 넣어 바닥에 묻습니다. 20년 후 티미의 아들과 딸이 마당에서 타임캡슐을 발견하는데요. 수호천사와의 사진을 보는 어른 티미의 한마디. 역시나 수호천사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키를 쏙 빼닮은 로봇 보모에게 맡기고 출근해버리죠. 이제 티미 자식들의 수호천사가 된 코스모와 완다. 부전자전이라 얘기하며 웃는 걸로 마무리. 사실상 완벽한 완결인게요. 비키가 나쁜 아이라는 걸 부모님이 알게 됐고 코스모 완다와의 이별 얘기도 나오고 모두의 미래 모습까지 나왔죠. 티모스 덕들은 아직까지 이 에피를 완결로 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결을 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나름 괜찮은 캐릭터성의 작품성을 가진 이 작품.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 일본에서의 흥행 실패로 급하게 종영해야 했습니다. 결말은 그나마 남아있던 팬들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도 괜찮은 점은 첫 화와 마지막 화가 이어진다는 것. 먼저 첫 화를 살펴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 심부름을 보내는 엄마. 홍이는 터벅터벅 길을 걷다 사나운 들개에게 쫓기는 강아지를 발견합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홍이의 기지로 도망쳐 나오는데 성공. 근데 이 녀석 자꾸만 홍이를 졸졸 따라옵니다. 아무리 따돌려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죠. 하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 아니 이 개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당장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와.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반대를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있구나. 결국 돌돌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대망의 이기의 마지막 화. 지방에서 살고 있던 한 가족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레오와 함께 서울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잠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 사건이 벌어지죠. 잠시 한눈 판 사이 차에서 내린 레오가 잠자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물어버린 것. 화가 난 고양이는 레오의 얼굴을 핥히고 레오는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가족들은 레오를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이후 거리를 떠돌던 레오는 큰 들개와 마주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하는데 그때 나타난 홍이. 이때 홍이가 구해준 강아지가 바로 레오라는. 이후 쌍둥이네 가족의 품에서 지내온 레오는 1년 뒤 우연히 원래 주인을 만납니다. 쌍둥이들은 돌돌이와 헤어지는 것에 반대를 해보지만 돌돌이의 행복한 모습에 포기하죠. 집도 부수고 이름표도 버리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레오, 아니 돌돌이. 그렇게 완전체가 된 가족의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첫 화에 등장한 돌돌이의 정체가 마지막 화에서 밝혀진 건데요. 나름 나쁘지 않았던 엔딩이었었는데요. 너무 떡밥 할 수 없이 급마무리해서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이거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3기 나오면 좋겠네요. 모두가 봤지만 결말은 모른다는 그 작품 와라 편의점.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네, 모두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웬일로 감성 돋는 점장님 갑자기 애들한테 감사함을 느꼈는지 월급을 올려주기로 결심. 애들을 집합시키는데요. 예상과는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혜연이는 운 좋게 와라그룹에 취직, 은하는 걸그룹으로 데뷔, 민준이는 공모전에 당선돼서 웹툰 작가로 데뷔. 다 그만둔다고 하죠. 결국 점장님은 쓸쓸하게 혼자 남아 다른 알바생들을 뽑습니다. 너무 완벽한 알바생들이지만 영 성에 차지 않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혜연이는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해고를 당했고요. 은하는 방송사고를 내서 잘렸고요. 민준이는 악플러들이랑 싸우다가 들통나서 잘렸습니다. 점장님은 괜히 알바생들한테 트집 잡고 다 해고해버렸죠. 그렇게 다같이 와라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마무리. 와, 배드엔딩 넣긴 불풀나는 찜찜한 결말로 2기를 예고했는데요. 2기 취소로 이후 얘기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웹툰판 엔딩도 비슷한데요.
혜연이는 프렌드마트 본사에 서류를 넣었고요. 은하는 엑센엔터에서 걸그룹 제의를 받았고요. 민준이는 공모전에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만 실제 경험 얘기를 풀어보라는 혜연이의 조언을 받아 편의점 웹툰을 쓰기 시작하는 걸로 마무리. 역시나 열린 결말이지만 와라 편의점의 시작을 상상할 수 있는 깔끔한 마무리였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300편 특집 미래편을 보면 됩니다. 미래의 혜연이는 와라 편의점 점장이 됐고요. 은하는 걸그룹으로 데뷔. 민준이는 입영이 돼서 편지를 보냈는데 은하가 걸그룹이라 군 생활이 편해졌다고 하네요. 더 이후의 내용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매일매일 출근 가족, 마이너스 1억 소녀의 카메오로 종종 등장하죠. 그중 민준이는 편의점 알바로 계속 살고 있다고 하네요. 혜연이의 숨겨진 혈연관계, 은하의 근황도 나오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세요. 세일러문 리부트가 폭망한 이유 원작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림체도 그림체이지만 원작의 시리어스한 세계관과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으니 기존 팬들이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애니 1기 결말은 작가님과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고는 오히려 좋아했다는 후문이. 당시 한창 연재 중이던 세일러문 만화, 죄다 죽어나가는 엔딩을 만들고 싶었지만 잡지사의 만류로 못했다고 하죠. 그만큼 심오한 작가님의 스타일. 찐 결말에는 제대로 반영했습니다. 먼저 애니판 세일러문의 최종장인 희망의 빛 은하를 건 최종 결전 5기 세일러스타즈의 결말. 은하계의 80%를 먹은 갤럭시아, 나머지 태양계까지 먹으려고 지구를 침범합니다. 팔찌를 이용해 세일러 전사들의 스타시드를 하나씩 빼앗고 목숨도 빼앗죠. 그러던 중 알게 된 갤럭시아의 정체.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흑막에는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갤럭시아도 세일러 전사였지만 우주적 존재 카오스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지쳐버렸고 자신의 스타시드를 카오스에게 보내 지금까지 조종당한 거죠. 베일에 쌓여있던 꼬마꼬마의 정체는 갤럭시아의 스타시드의 의인화, 갤럭시아의 따뜻한 마음이 어린아이로 형성화된 거였는데요. 꼬마꼬마와 세일러 전사들의 협공으로 갤럭시아가 다시 착해지는 걸로 마무리. 1기 결말의 충격 때문인지 나름 순한 맛으로 끝났는데요. 원작 설정은 아예 딴판입니다. 먼저 갤럭시아는 조종당하는 것이 아닌 카오스의 부하로 본투비 빌런이죠. 은하 제1의 파괴력을 가진 청금석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강한 파괴력을 위해, 즉 우주를 없애버리기 위해 세일러문의 환상의 은수정을 노린 겁니다. 갤럭시아는 세일러문을 갤럭시 콜드론으로 유인합니다. 이곳은 모든 별이 태어나는 곳. 여기서 세일러문을 화나게 해서 각성시키고 카오스가 그 힘을 흡수해 콜드론과 일체화, 다시는 별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갤럭시아는 작전대로 가지고 있던 세일러 전사들의 크리스탈을 부활도 못하게 전부 녹여버립니다. 세일러문은 폭주해 콜드론과 카오스가 융합되어 버리죠. 이때 등장한 꼬마꼬마, 갑자기 말을 하며 카오스를 없애라고 합니다. 콜드론과 융합된 카오스를 없애면 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우주의 미래도 없어질 게 뻔한 상황. 세라는 꼬마꼬마의 얘기에 넘어가지 않고 카오스와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죠. 그때 꼬마꼬마가 정체를 드러냈으니 바로 세일러 코스모스. 지금의 세일러문처럼 카오스를 아예 없애진 않고 싸우고 또 싸우며 영겁의 시간 동안 싸워온 세일러문이 우주적 존재로 각성한 버전으로 미래의 세일러문이었던 겁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카오스를 없애버리고 미래도 없애버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택을 듣고 자신이 틀리지 않음을 깨달은 세일러 코스모스. 동료들의 힘으로 원기옥을 모으고 자신이 뛰어들어 카오스를 정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오고 세일러문과 레온이 침대에 있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실컷 꽁냥꽁냥 하다가 세일러문이 꼬마 세라를 임신한 것을 느끼고 둘이 결혼하는 걸로 마무리.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사실상 배드엔딩입니다. 세일러문은 레온이 죽고 모든 세일러 전사가 사라지더라도 끝없는 세월 동안 카오스와 전투를 해야 하죠. 왜 굳이 원작 반영해서 리메이크 하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작가님들이 덕잘알인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카캡체 나오기 전부터 클램프에 빠진 덕후들은 세계관을 통합시켜서 꽉 잡고 놓아주질 않았죠. 네, 클램프의 세계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리와 샤오랑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악의 근원 크로리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크로리드는 크로카드를 만든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입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동양 마법과 서양 마법을 결합한 전설적인 마법사로 불렸죠. 사실 인성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닌데요. 마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카드캡터 체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력을 가진 인간이 좀 더 쉽게 마법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크로우 카드. 이 카드를 모아놓은 책을 체리가 실수로 봉인해자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죠. 케르베로스와 유에 역시 크로우의 피조물로, 케르베로스는 카드의 새 주인을 선정하는 임무를, 유에는 카드의 새 주인이 적합한지 심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필 카드책이 체리네 집에 있었던 이유요. 이것도 운명이었습니다. 작중에서는 큰 비중이 없어 보였죠.
마법사였던 체린의 아빠 크로우의 환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딸인 체리는 크로우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진 마법사였기 때문이죠. 샤오랑도 클램프 세계관에서 초면은 아닙니다. 체리와 샤오랑은 다양한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된 원흉도 크로우라는 것, 이건 XXX 홀릭에 나옵니다. 과거 마녀 유코와 각별한 사이였던 크로우. 긴 세월이 지난 후 유코가 죽음을 앞두는데요. 크로우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살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요, 마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 생각 하나로 유코가 죽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진짜 죽지 않게 됐을 뿐 같은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죠. 이때부터 세상은 혼돈의 카오스가 됩니다. 유코를 살리고 싶어하는 크로우의 자아가 페이왕이라는 악한 마력으로 의인화된 거죠. 긴 시간이 흘러 크로우 왕국에는 체리 공주가 태어납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유코 덕분에 다른 차원에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 도착한 샤오랑과 만나는데요.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페이왕이 체리에게 검은 날개 저주를 겁니다. 이 저주는 날개가 체리를 뒤덮으면 죽게 되는 무서운 저주. 어느덧 10년이 흐르고 저주가 강해져 체리는 죽음을 앞둡니다. 샤오랑은 유코에게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때 모든 타임라인이 어그러지면서 시공간을 뒤틀리고 평행세계에 다양한 존재들이 태어납니다. 이후 복제된 체리와 샤오랑 역시 다시 태어나면서 시간은 다시 흐르죠. 과거와 같이 7살에 이 둘은 다시 만나고 17살까지 행복하게 지냅니다만 복제된 체리의 기억의 날개가 온갖 시공간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역시 페이왕이 꾸민 일이었는데요. 체리의 강력한 마력이 깃든 기억의 날개가 시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강력해지길 바랐고, 그 강력해진 기억의 날개로 시공간을 지배해 유코를 완벽하게 살리려는 목적이었죠. 이 기억의 날개를 찾으러 복제 체리와 복제 샤오랑이 차원여행을 다니는 게 슈바사 크로니클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카캡체 시공간의 체리는 세계관 최강의 마법사로 잠시 등장하는데요. 이 체리와 샤오랑이 카캡체 체리, 샤오랑의 후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떡밥 찾는 재미도 꿀잼이라는, 잠깐 봐도 너무 복잡한 클램프 세계관 주인공급이 체리와 샤오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